선영아, 선영아, 선영아. 자꾸 대답을 안 하네. 너 카메라 돌아갈 때 말하라고 말 거는 거야, 이 사람아. 어? 걱정 마. 우리 말고 아무도 안 봐, 진짜. 아직 많이 올라오지도 않았잖아, 너무 못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저 6번까지 확실히 풀었죠. 그죠? 6번까지 풀었고, 이제 7번 할 차례죠. 근데 그 7번부터가 이제 등비수열이에요. 그래서 우리 등비수열에 대해서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등비수열. 그죠? 선생님이 이제 수열 공부를 하는데, 얘들아, 수열 공부는 일단은 첫 번째로 일반항을 잘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 합을 잘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응용을 하자라고 하면 너희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해보는 걸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추론해보는 거를. 뭐 이렇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을 해서 수능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핵심적으로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라고 하면, 일단 이제 등비수열에 대해서는 일반항과 합을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단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면 점화식이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이 등비수열부터 해서 정확히 그 정의를 기억을 해둬야 되겠어요. 등차수열, 등비수열. 이렇게. 그래서 등비수열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배웠듯이 이제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이제 특정한 숫자를 계속해서 이제 곱해가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가장 간단한 형태로 얘기하면, 이를테면 여기 뭐 첫 장이 1이고, 둘 장이 2고, 셋 장이 이제 4고, 넷 장이 8, 이렇게 해서 16, 이렇게 해서 점점점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같은 수를 계속해서 어떻게 했니, 얘들아? 이제 곱해 나간 거지. 계속해서 얼마를 곱했어요? 2를 곱했어요. 맞아?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같은 수를 곱해서 만든 것이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은 나쁘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점화식이나 수능이란 걸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기억하는 것은 그다지 영향가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우리는 이제 대부분 등비수열을 이해할 때는 여기에서 이제 2를 곱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대부분 등비수열을 얘기할 때는 보통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이웃한 두 항이라고 해서 연속된 두 항 중에서 두 항을 뽑아서, 오케이? 앞에 것분의 뒤에 거. 이렇게 연속된 두 개를 뽑아서 앞에 것분의 뒤에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연속된 두 개를 이렇게 뽑아서 앞에 것분의 뒤에 거.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두 개를 뽑아서 앞에 것분의 뒤에 거. 이렇게 기억을 해서, 이게 지금 보면 이게 모두 이렇게 이제 다 얼마로 갔냐면, 얘들아, 이게 2로 갔죠? 맞니, 얘들아? 그래서 이제 이웃한 두 항의 비가 일정한 수열이다. 그것이 등비수열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려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등비수열에 대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정의이고, 그 정의는 오케이? 같은 것을 곱해서 만들어졌다가 아니라 이웃한 두 항의 비가 일정한 놈들이다. 그래서 이웃한 두 항의 비가 일정한 수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정의를 기억해둬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수능에서 원하는 정의의 형태입니다. 이웃한 두 항의 비가 일정한 수열이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등비수열을 볼 때 이웃한 두 항의 비로 접근한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봤을 때는 있잖아,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뭐 강사가 됐든 교사가 됐든 등비수열은 같은 것을 곱해가는 거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알아서 풀어봐라, 이런 건 내가 봤을 땐 되려 무책임한 말이야. 뭐 어떻게 응용을 하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진짜 순수하게 학생들의 수학적인 센스에 의존하는 거지. 오케이? 근데 나는 그거는 진짜 무책임하다고 봐. 센스가 있는 애들도 있고 당연히 없는 애들도 있고, 있는 애들도 잘하게끔 없는 애들도 잘하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거는 이제 옳지 않다라고 봐요. 오케이. 어쨌든 이웃한 두 항의 비가 일정한 수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맞는 거고, 여기에서 일정하다라는 이 말이 중요해요. 일정하다라는 이 말이. 오케이. 그 밑에 이제 바로 선생님이 이제 무엇을 쓸 거냐면, 당연히 이제 무엇을 쓸 거냐면, 얘들아, 공비를 쓸 거예요. 공비를. 됐어요? 공비를 이렇게 쓸 거예요. 그때 이제 공비는 보통 우리가 R이라는 문자로 표기를 하죠. 맞니? 이 공비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웃한 두 항의 비가 중요한 말은 무엇이냐면 일정할 때 부르는 이름입니다. 일정할 때 부르는 이름. 됐어요? 이웃한 두 항의 비가 일정할 때 부르는 이름이고, 여기에서 이제 너희들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 역시 이웃한 두 항의 비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이제 공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 이웃한 두 항의 비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공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랑 흐름이 비슷한 거지. 이웃한 두 항의 차는 공차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이웃한 두 항의 차는 공차가 아니에요. 그냥 개차예요, 개차. 아시겠어요? 알겠니, 얘들아? 그것이 일정할 때 이름이 바뀌는 구조라 그랬지? 일정할 때 개차라는 이름에서 공차라는 이름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이웃한 두 항의 비도 똑같은 흐름인 거야, 사실상. 이웃한 두 항의 비는 원래 이제 교과 과정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지 않는데, 일종의 갭이 같은 걸, 연계된 비율, 그래서 갭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일정해져야지만 무슨 이름을 갖는 거냐면 공비라는 이름을 갖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공비라는 것은 이제 개비의 무슨 집합이냐, 얘들아, 이제 부분 집합 정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웃한 두 항의 비는 공비가 아니다. 그것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등비수열의 일반항.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건 되게 쉬워요. A를 A라고 하고 A2, A3, A4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등비수열을 이제 또 다른 이름으로 이제 같은 걸 곱해 나갔다. 곱한 것이 공비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둘째 항은 여기다 R 곱한 거 AR, 여기는 셋째 항은 여기다 다시 R을 곱한 거, 그러니까 R이 제곱, 넷째 항은 여기다 다시 한번 R을 곱한 거니까 AR의 세제곱.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선영아?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모든 항이 이렇게 생겼다 이거야. 어떤 거?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생겼다 이거고, 그때 생기는 이제 지수는 2일 때 1이고 3일 때 2고 4일 때 3이니까 요거보다는 이제 하나 작은 수가 쓰여야 된다. 그래서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이죠. 오케이? 그러면 역시 이거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알아둬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찾을 수 있어야 돼. 당연히 그건 이제 알아둬야 돼. 그래서 아까 선생님 뭐 여기 예를 든 거 1, 2, 4, 8 이렇게 가는 놈이 있다라고 하면, 요거의 일반항은 첫째 항 1 곱하기 공비 2의 n-1제곱, 무조건 이렇게 이제 찾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도 이제 사실이야.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자체의 의미, 그건 무엇이냐면 등비수열의 모든 항은 첫째 항과 공비로 표현이 가능하다. 알겠어요? 등비수열의 모든 항은 첫째 항과 공비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게 중요해서 우리가 예전에가 아니라 바로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을 공부하면서 문제들을 풀 때 주로 이제 첫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막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문제가 주로 다 풀렸었죠. 그렇지? 그와 마찬가지로 등비수열 쪽에서도 그와 관련된 문제는 첫째 항과 공비를 이용해서 계속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모든 항이 첫째 항과 공비를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하다.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한 내용이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잠깐만 보도록 하세요. 오케이. 깍꿍 깍꿍 깍꿍. 역시 3학년들은 착해. 오케이. 내가 깍꿍 이러면은 1, 2학년들은 뭐야? 지랄 이러는데 3학년들은 이제 착해. 얘들아 여기 보세요. 오케이. 여기 첫째 항이 2고 둘째 항이 1이고 셋째 항이 2분의 1이고 넷째 항이 4분의 1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오케이. 이제 공비가 얼마인 것 같아, 얘들아? 2분의 1이지.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일반항을 작성하면 2 곱하기 2분의 1에 자 무슨 거듭제곱이다. 이제 n-1 거듭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해. 맞니? 근데 우리가 이제 혹은 이걸 때때로 2분의 1이란 것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나중에 이제 감쪽같이 2의 우리 지수 법칙을 적용하면 1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니까 2의 2 마이너스 n이다. 일반항을 이렇게 종종 이렇게 써놓는 경우들이 있어. 오케이? 그렇다라고 하면 역으로 너희들은 뭐냐면 2의 3 마이너스 n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첫째 항과 공비를 여러분들이 또 이제 꼭 역으로 대답해야 될 그런 상황도 앞으로 나오게 돼. 시그마 같은 거 하다 보면 반드시. 오케이? 그랬을 때 많은 학생들이 이런 거 시그마나 무한등비급수 하다 보면 나오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거 보면서 꼭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어요? 첫째 항 구할 때는 그냥 n에다 1 넣으면 첫째 항 나오는 거야. 당연한 거지, 수열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어요. 2에 3-2n 이렇게 생겼어요.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알겠어요? 그럼 첫째 항 구하고 싶으면 n에다 1 넣으면 돼요. 알겠죠? 2에 3-2에서 2에 1제곱 2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럼 공비는 어떻게 구하냐? 공비는 이웃한 두항의 비라 그랬죠. 맞니 얘들아? 그것이 일정할 때 부르는 이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웃한 두항의 비로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둘째 항을 구하면 돼. 알겠어? 둘째 항을 구하면 돼. 그리고 그 둘째 항은 얼마를 대입하면 되냐면 당연히 2를 대입하면 되겠지. 이해되니? 당연히 2를 대입해서 2에 3-2 곱하기 2니까 2에 마이너스 1제곱이고 이게 2분의 1이야. 그럼 공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째 항분의 둘째 항 이렇게 처리하면 돼. 그래서 4분의 1이야. 이렇게 변형하는 게 더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첫째 항 구하고 싶으면 1 대입하면 되는 거고 공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니 얘들아? 둘째 항을 구해서 첫째 항분의 둘째 항을 계산을 처리하면 공비가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사소하지만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할게. 시그마에서 한번, 무한등비급수에서 한번 이것 때문에 계산이 멈춰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오케이? 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대답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번째, 등비중앙. 됐어요? 등비중앙은 뭐니 얘들아? 어떤 세수가 있는데 있잖아. 어떤 세수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수열을 이룰 때? 등비수열을 이룰 때. 됐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얘기인데 등비중앙은 이거죠. 뭐냐면 B의 제곱은 A 곱하기 C다. 이거죠. 등비중앙은 이거야. 있는 그대로. 오케이? 원래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런 거에서 나온 거야. 이게 지금 세 개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등비수열의 정의에 따라서 이웃한 두 항의 비가 같아. 알겠어? 그때 그 이웃한 두 항의 비를 얘네 두 개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얘네 두 개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당연히 같아야 되겠지. 그때 이 앞에 있는 거 두 개를 통해서 이웃한 두 항의 비를 작성하면 이게 A분의 B고 뒤에 있는 거 두 개를 통해서 이웃한 두 항의 비를 작성하면 항상 앞에 것분의 뒤에 거기 때문에 B분의 C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양변에 AC를 곱하면 B제곱 AC 이렇게 나오는 그게 등비중앙이야. 알겠니? 오케이? 있는 그대로 외우세요. 세 개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B제곱은 AC이다. 이렇게 외우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끝입니다. 이제 등비수열의 합. 얘들아,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선생님이 일단 얘기하면 무조건적으로 암기가 중요해요. 절대적으로 꼭 외우고 있도록 하셔야 돼요. 등비수열의 합 공식. 친구도 솔직히 고백하는데 나도 고등학교 때 등비수열의 합 공식 정말 많이 까먹고 볼 때마다 뭐였더라?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알겠어요? 무조건 외우도록 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증명은 우리가 이제 그 개념원리나 이런 데서 물론 찾아볼 수는 있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수능에서는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등비수열의 합을 증명하는 것은 이제 원칙적으로 그 응용이 증명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원래 이제 몇 급수라는 파트에서 응용을 해서 실제로 원칙적으로는 써먹을 때가 있는데 그 몇 급수가 거의 기출이 안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너희들이 어떤 게 나오느냐 안 나오냐를 따졌을 때는 거의 안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 공식 자체를 잘 외워두는데 신경을 쓰도록 합시다. 아시겠어요? 등비수열의 합 공식은 일단 일단은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케이? 하나가 이제 뭐냐면 공비가 얼마 1이 아닐 때하고 공비가 1일 때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역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지. 첫째 항이 A야, 둘째 항도 A야, 셋째 항도 A야, 넷째 항도 A야. 모든 항이 다 똑같은 것을 우리는 등비수열로 본다라는 말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웃한 두 항의 B가 늘 1로 일정하구나. 이렇게 본다라는 말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첫째 항도 A고, 둘째 항도 A고, 셋째 항도 A고, 넷째 항도 A인 수열의 합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선영아, 알겠어요? 그럼 이제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모든 항이 똑같이 A로 생겼기 때문에 첫째 항이 총 몇 개 있는지만 세면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NA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이 부분이 등비수열의 합부분에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무한등비급수를 위해서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알겠지? 대신에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건 위쪽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공식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R-1분의 공비 빼기 1분의 A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빼기 1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오케이? Rn제곱 빼기 1 혹은 분모와 분자의 마이너스를 곱해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A 곱하기 1 마이너스 항의 개수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두 가지 파트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됐어? 이때 선생님이 일단 해주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보통 이거 이제 공비가 1보다 큰 경우에 많이 쓰고 보통 이거는 이제 공비가 1보다 작은 경우에 많이 쓰지만 저거와 무관하게 아무거나 하나 골라 써도 식만 정확히 쓰면 무조건 답이 나오게끔 돼 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가끔 또 이제 질문을 선생님이 또 받아보면 가끔 이제 이 패닉 상태 황당한 경우가 나타나는데 선생님 지금 공비는 2분의 1이라서 1보다 작은데 내가 얘는 기억나는데 얘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름다운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이게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밑에 파란색으로 쓰는 건 편한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너희들이 3학년이니까 미리 조금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후에 가면 수열의 합을 계산해주는 시그마라는 친구가 있어. 그치? 기억이 다 나든 안 나든 선생님 얘기를 그냥 들으죠. 시그마라는 친구가 있어. 그리고 그 시그마라는 친구에 대해서 시그마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공식 같은 게 있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하는 이런 무슨 공식들이 있어. 오케이? 그런데 그 공식을 알면 너희들이 이 고등학교에서 전반적으로 배우는 등차 수열, 개차 수열을 가지고 있는 경우 뭐 이런 잡다한 경우들에 해당하는 합을 무조건적으로 편하게 구해줄 수는 있지만 등비수열에 해당하는 것은 절대로 시그마에 해당하는 공식으로 풀어서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등비수열의 시그마를 만나도 우리는 시그마 공식이 아니라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쫓아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을 너희들이 합공식을 꼭 외워야 되는데 그때 선생님 미리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 있단다 얘들아. 제발 꼭 명심하세요. 얘들아 여기 있는 N은 있잖아. 항의 개수예요. 됐어요? 제발 명심합시다. 저건 뭐라고 얘들아? 얘들아 이건 뭐라고? 항의 개수야 저거는. 제발 명심합시다. 알겠어? 얘들아 이건 뭐라고? 좀 대답 좀 해봐. 저건 뭐라고? 항의 개수야. 왜 그러냐면 진짜 많은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이렇게 있잖아. 이게 이제 시그마 공식이야. 1항부터 n항까지를 더하라는 소리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다 일반항을 써서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면 이게 일반항이 2의 k-1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지. 맞아? 근데 이제 요거 이제 등비수열이야. 일반항이 2의 n-1을 얘기하는 거랑 사실상 다를 바가 없어서. 오케이? 그거 이제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공비가 얼마냐면 이 첫째 항이 1이죠. 1 대입해보면 알아요. 둘째 항이 2죠. 맞니 얘들아? 그래서 공비가 2입니다. 저기 확인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이런 포커페이스 안학네들 같으니라고. 다들 무표정이야. 하여튼 확인하고 있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이야. 이거 오늘 애들이 이제 적용을 잘 하더라고. 애들이 보니까. 이 적용을 잘 하는데, 애들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에 이제 2의 K-3 이렇게 써 있으면 이때부터 혼란을 겪는 친구들이 있어.
오케이? 일단 첫째 항은 뭐냐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서 4분의 1이야. 됐어? 그 다음 둘째 항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서 2분의 1이라서 역시 공비는 2야. 오케이? 그래서 애들이 열심히 여기까지는 잘 써. 2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거듭제곱 하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좀 신기하지. 여기는 이제 K-1, K-1인데, 이게 뭘까? M-3, 2? 이런 뷰티풀한 친구들이 있어요. 오케이? 얘들아, 여기 있는 건 항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라서, 얘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오로지 누구에 따라 달린 거냐면 1부터 n항까지 합이라고 돼 있으면 n개를 더하는 거니까 n제곱. 여기도 1부터 n까지라고 했으니까 n개를 더하니까 여기도 무조건 n제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거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거하고 여기 n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지금 선생님이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무엇의 개수라고 얘들아? 항의 개수예요. 알겠니? 오케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 거하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 공식을 외워두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여섯 번째는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일반적으로 등비수열에다가 로그를 이렇게 갖다 붙이면 등차 수열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알아둬서 나쁠 것은 없고, 다만 이제 이건 문제 유형적인 문제야, 유형적인 문제. 오케이? 네, 그런 거의 측면이기 때문에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에 비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별로 안 중요해요. 알겠어요? 상대적으로 별로 안 중요해요. 너희들 학생들 입장에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첫 번째가 정의야, 정의.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정의. 이웃한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 등차 수열. 이웃한 두 항의 비가 일정한 수열, 등비 수열. 이게 첫 번째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일반항은 너희들이 당연히 찾을 수는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거 자체로 내신에서는 일반항 찾는 게 굉장히 계산이 지저분한 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능에서는 일반항 찾는 게 지저분한 게 나올 리 없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등차 수열 때도 선생님이 강조했지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너희들한테 제시하고자 하는 바는 모든 항을 첫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사실.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 너희들한테 꼭 이거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바는 모든 항이 첫째 항과 공비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사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등비 수열의 합은 절대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등비 중항도 외워두도록 하세요. 됐죠? 오케이? 그게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 수열할 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었니? 얘들아? 의외로 계산보다 표현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었니? 그래요. 알겠어요? 계산보다 표현이 중요합니다. (7번) 봅시다. 7번 봅시다. 7번 봅시다. 자, 7번. 여러분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일단 모든 항이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꼭 체크해 두도록 하고 A2, A4가 16, A3, A5가 64, A7의 값을 구하라. 오케이? 얘들아 역시 어렵지 않고 조건 잘 표현하고 구하는 거 표현해 보면서 우리가 구할 걸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A2는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의 특징 모든 항을 첫째 항과 공비를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하다. 됐어요? 신경 쓰지 마. 여기 보시고요. 안 보게죠? 걱정하지 마. 여기 보시고요. 모든 항이 첫째 항과 공비를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A2는 첫째 항 A, 공비 R이라고 했을 때 A2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됐어? 그래서 이게 A2 조건을 다시 한번 쓰는 거야. 그 다음에 A4는 뭐라고 보여야 되겠어?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했다. 자, 3번이죠. 한 번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니 그래서 요것이 얼마다? 얘들아 16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A는 제곱돼 있겠고 R은 총 4제곱 돼 있겠고 이게 얼마다? 16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이 하나 있죠. A3, A5가 64다. 이렇게 돼 있네. 맞니?
이때 A3은 뭐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어? A 아래 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지? A5는 뭐라고 표현하기 가능하겠어? A 아래 4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지? 이게 지금 64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겠어요. 그럼 이걸 또 이제 정리해보면 A는 제곱돼 있고 R은 뭐가 돼 있니 얘들아? 6제곱 돼 있고 이게 지금 64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구하는 것은 A7이니까 구하는 것은 A7 곱하 A7이니까 곧 무엇이냐면 A 아래 6제곱 이렇게 이제 구하는 겁니다. 됐어요?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걸 이제 대답하면 되겠어. 보통 이제 머릿속으로 푼다라고 하면 이렇게 풀면 되겠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주어진 조건 얘랑 비교해 봤을 때 A 아래 4제곱 여기는 A 아래 6제곱이니까 얘는 A 아래 4제곱에다가 R을 제곱만큼을 더 곱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맞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비교해보니까 제곱을 더 곱해야 되겠네. 그때 이제 오른쪽 비교를 해보면은 얼마를 더 곱한 값이 4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근데 이제 선생님이 추천하는 것은 보통 어느 상황에도 잘 풀 수 있도록, 오케이? 그냥 식으로 해서 이걸 기억이라고 하고 이걸 니은이라고 했을 때 양변을 서로 나누는 게 가능하다. 오케이? 그리고 그 나누는 방법은 기억의 좌변을 분모에 쓰고 A제곱 R4제곱 니은의 좌변을 분자에 쓴다. A제곱 R6제곱 마찬가지로 기억의 좌변을 분모에 쓰고 우변을 니은의 우변을 분모에 쓴다. 이렇게 하면 별다른 계산 고민 없이 나올 수가 있어. 별다른 고민 없이. 됐어? 어차피 이제 R제곱이 약분이 될 거고 얘랑 약분이 되면 이제 R제곱이잖아.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 4.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나와. 알겠어요? 식 써서 해결하는 게 좀 더 낫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R값은 무엇이 나오니 얘들아? R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원칙적으로 제곱해서 4가 됐으니까. 그렇지? 오케이? 맞니? 됐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R이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저기 보면 모든 항이 양수이다 이런 조건이 나오는데 R이 마이너스 2면 첫째 항부터 계속 마이너스 2를 곱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항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나오게 된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R은 플러스 2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계속 마이너스 2를 곱한 거니까 만약에 첫째 항이 1이면 둘째 항은 마이너스 2, 셋째 항은 플러스 4, 넷째 항은 마이너스 8 이게 부호가 번갈아 나오게끔 되겠지. 그치? 그래서 R이 마이너스 2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결론은 R은 얼마가 나와야 되겠고 2가 나와야 되겠고 이것을 아무데나 이제 뭐 기억에 대입한다라고 했을 때 대입을 해보면 A 곱하기 공비 2의 자 몇 제곱이니 4제곱 이것이 16이어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하면 A는 1이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은 첫째 항 1 공비 2 6제곱 2의 6제곱이 얼마죠? 64. 야 얘들아 거듭제곱 암기하고 있니? 암기하고 있어요 거듭제곱? 외우세요 거듭제곱? 암기하고 있어? 민선아 외우고 있어? 2의 9제곱이 어떻게 되지? 좋아요. 외워야 돼. 알았지? 자, 8번 보도록 합시다. 8번. 자, 8번. 크게 뭐 수학적 센스가 없어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등비수열 A에 대해서 A3이 얼마라고 했을 때 루트 5라고 했을 때 됐어요? A1, A2, A4, A5 요거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케이? 등비수열의 특징은 모든 항을 뭘로 표현할 수 있다? 첫째 항과
공비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 라는 거 생각해 놓고 주어진 조건 표시해 보면 조건은 무엇이냐면 A3이니까 AR의 제곱이 얼마다 얘들아? 루트 5라는 말 뜻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구하는 거 표시해 보도록 합시다.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거 있는 그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모든 항을 첫째 항과 공비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불러와 보자. 얘는 뭐라고? A라고. A2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 A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A4는 그렇지. AR의 세제곱. 그 다음에 A5는 AR의 4제곱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하라고 나와 있는 문제야. 됐지? 네, 근데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지. A는 총 몇 제곱이 되니, 얘들아? 4제곱이 돼. 공비 R은 총 몇 제곱이 돼? 8제곱이 돼. 오케이? 그래서 주어진 거하고 구하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여기 지수가 1이고 여기가 2이기 때문에 비율이 1대1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그러니 그렇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물론 A 값을 구하고 R 값도 구하면 참 좋겠지만 저 조건하고만 비교해서 빨리 풀면 되기 때문에 AR의 제곱의 총 4제곱이다. 이렇게 변형하면 쉽게 풀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비율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 이제 루트 5니까 루트 5의 4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루트 5 4제곱 하면 얼마냐면 25가 되죠. 5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이게 8번입니다. 작년 6월 평가원 문제예요. 1회배도. 됐어요? 이렇게 9번을 보도록 합시다. 됐죠? 자, 2008년 9월 평가원 문제인데, 자, 봅시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125 이꼴 0의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이 순서대로 무슨 수열을 이룰 때, 등비 수열을 이룰 때 K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점짜리 문제인데 있는 그대로 확인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얘들아 보통 2차 방정식 또는 3차 방정식의 근을 저런 식으로 알파, 베타 혹은 감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들은 다 거의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라는 계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안다라고 하면 여기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시고요. 자, 그럼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면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건 어떻게 나오니? 마이너스 최고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 그래서 이제 K가 나오겠네. 그러니, 오케이?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또 구할 수 있지. 근각에서의 관계에 따라서 두 근의 곱은, 자, 1분의 상수항 125.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죠.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세수가 있는데 그게 그 순서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어. 그렇다라고 하면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등비중앙을 써먹으라는 이제 말뜻이 되는 거겠지.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무슨 중앙을 써먹어라? 등비중앙을 써먹어라. 이런 말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등비중앙을 써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등비중앙을 써보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등비중앙을 써보면 가운데에 있는 친구가 누구니 얘들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꼴 알파 베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겠죠. 등비중앙을 써보면. 그렇지? 오케이? 따라서 이제 문제에 주어진 이 상황은 이와 같은 것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요것에 구하는 이런 것도 또 단서가 하나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K를 구할 수 있느냐 즉 K에 관련한 식을 찾을 수 있느냐 이런 형태의 질문인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 있는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친구하고 여기에 있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이 사실을 파악했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이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알파
어쨌든 그 베타 플러스 알파하고 곱을 이용해서 바꿔서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너희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합을 이용해서, 합의 제곱을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 요거를. 베타 플러스 알파의 합의 제곱. 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4 베타 알파. 알파 베타죠, 곧. 이렇게 하면 이제 합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지. 이 곱셈 공식의 변형 기억나니, 얘들아? 합의 제곱은 차의 제곱 더하기 4ab.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 빼기 4ab. 기억나니? 네, 그걸 이용해서 변형만 하면 끝나잖아. 그래서 여기 4알파 베타, 오케이, 여기는 이제 알파 베타.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있는 것들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집어넣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 여기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K니까 이제 K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할 때, 알파 베타가 지금 얼마야? 125였어? 125.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 이쪽이 얼마야? 125. 됐어? 그럼 이제 K제곱은 어떻게 되겠어? K제곱은 125가 오른쪽에 한 개 있고 왼쪽에서 4개가 넘어와서 5개가 넘어왔는데 이게 지금 625예요. 이게 5의 세제곱이죠. 거듭제곱 외우라 그랬죠? 맞니? 그래서 K의 제곱이 5의 4제곱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K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제곱이죠. 이제 양수 K라 그랬으니까 K는 5의 제곱 얼마? 25가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지. 됐니 얘들아? 오케이. 다음 페이지 10번 문제를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 조금 어려워요. 11번 문제. 잠깐만. 10번 문제 맞지? 맞네. 10번 문제. 얘들아,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에, 세 항, 두 번째 항 A2, 네 번째 항 A4, 다섯 번째 항 A9가 이 순서대로 공비가 R인 무슨 수열을 이룰 때, 등비 수열을 이룰 때 6 아랫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요거의 세 항, 요것이 이 순서대로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을 이룬다. 오케이? 일단 요거 세 개 자체의 값은 무슨 수열을 이룬다라고 돼 있는 거야, 얘들아?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돼 있는 거야. 요거 세 개의 값 자체는. 오케이? A1, A2, A3. 요거 그러니까 요 A로 시작되는 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맞니? 그럼 너희들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A2나 A4나 A9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무슨 생각? 등차 수열은 모든 항을 첫 장과 공차를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하다. 그것이 등차 수열의 메리트이다. 장점이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있는 그대로 보이면 안 되는 거고, 이것들이 AN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이것들이 이제 그 등차 수열 첫 장과 공차를 이용하여 A2는 A 플러스 공차가 한 번 더해진 거다. 그 다음에 A4는 A 플러스 공차가 3번 더해진 거다. A9는 A 플러스 공차가 8번 더해진 거다. 이런 식으로 D야, D. 8번 더해진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 3개가 세로이 이렇게 보여야 되겠네. 됐어? 그렇게 해서 얘들아, 요거 3개가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돼 있어.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보통 우리가 3개의 숫자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당연히 무슨 중항을 쓰는 게 좋냐면 등비중항을 쓰는 게 좋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공비가 얼마인 R인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돼 있잖아. 맞지?
그럼 이와 같을 때는 어떻게 쓰는 게 좋냐면 공비는 어떻게 구해? 이웃한 두 항이 있을 때 앞에 것분의 뒤에 걸로 구해. 맞아? 맞아 얘들아? 그잖아. 난 깜짝 놀랐다. 맞지? 오케이? 앞에 거분의 뒤에 걸로 구하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A 플러스 D하고 A 플러스 3D에 대하여 앞에 것분의 뒤에 거를 해도 공비가 R이 나와야 되고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 플러스 3D하고 A 플러스 8D에 대하여 앞에 것분의 뒤에 거를 해도 이것이 무엇이 나와야 되나? 공비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거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공비 구하는 것 자체는 공비는 우리가 초기에 공부했던 것과 다르게 무슨 숫자를 곱해갈 것이냐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다 이거야. 보통 가장 편한 방법을 계산하기 위해 편한 방법으로 계산해내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비율로 앞에 것분의 뒤에 거 이렇게 비율로 계산을 하는 거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어? 그렇게 비율로 계산한다는 거 알아두고 맨 마지막에 구하는 것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는 구하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랬죠? 됐어요?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얘들아 여기 보이는 대로 이렇게 두 개가 같아야 되잖아. 됐어? 그럼 이거 두 개가 같아야 되면 이거 두 개를 X자로 이렇게 곱한 것이 성립을 해야 되겠지. 됐어? 그래서 성립을 해야 돼서 그걸 써보면 A 플러스 3D의 제곱은 A 플러스 D, A 플러스 8D 이렇게 이제 나타나겠네. 됐어? 얘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정리해 보면 A제곱 플러스 이쪽은 6AD 플러스 9D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전개해 보면 A제곱 8AD, AD니까 플러스 9AD 플러스 8D제곱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오케이? 이때 좋은 게 무엇이냐면 A제곱, A제곱 이렇게 사라지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걸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3AD고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넘어가면 8D제곱을 빼는 거니까 D제곱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맞니? 여기서 정신 바짝 차리고 친구 저 새끼가 왜 갑자기 정리를 했을까? 뭐 그래야 답이 나오나 보다 이렇게 말고 정확히 얘기하면 정리를 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면 얘들아 우리가 지금 공비를 구하는 게 뭐지? 여러분들 구하는 게 뭐죠?